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제1장에서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1장을 공부했는데 제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이냐? 지적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뤘던 거죠. 자,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 그럼 무엇이 등록되느냐 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의 표시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봤죠. 자, 여기서도 뭐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4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느냐. 자, 여기서도 매년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47페이지 제2장 지적 공부의 종류와 이제 등록 사항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는 줄을 알아야 우리가 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그 정확히 알아서 바로 그 지적 공부를 바로 찾아서 열람, 등본 발급받아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상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인데 이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겼고 또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꼭 그것을 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무엇들이 등록되어 있느냐 해서 그 의미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기초 강의 있죠. 기초 입문에서 맨 앞에 우리가 기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기초 강의에서 한 3강짜리 기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2강에서 이 토지대장의 어떤 견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 지적도 견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먼저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초 입문 강의에서 기초 강의에서 그 2번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기초 강의 제2강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1강만 딱 듣고 우리가 처음에 기본 강의 시작할 때 1강은 적어도 들으시라고 했는데요. 1강은 들었다. 그런데 아직 2강을 듣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이 강의를 멈추시고요. 기초 강의 2강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겼고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고 그 견본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 먼저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들으셨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그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요, 먼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자, 대장 할 때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전망대 할 때 대자,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에서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 대장에는요, 크게 이제 토지 대장하고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의 대장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임야들은 주로 이제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임야 대장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통 대장이라고 할 때는요, 그 서류가요, 어떤 문자나 이제 숫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무엇이 등록되느냐는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일단 등록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등록돼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모두 등록되는데 다만 등록되지 않는 것들이 가끔 몇 개 있어요. 그 등록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은 책을 보지 마시고요. 먼저 수업 칠판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책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칠판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대장은 문자나 숫자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요. 경계가 있죠. 경계. 토지의 모양.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경계를 따로 등록하기 위해서요.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을. 자, 도면을 만드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해서 나온 도면이 지적도가 있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면이 만들어지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이 안 됩니까? 자, 첫 번째 나왔죠. 경계가 등록이 안 된다. 등록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가 등록이 안 된다.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다. 자, 그러면은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장부가 됩니다.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해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또 이제 나오는 장부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소유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소유자. 특별한 말 없으니까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가 기록이 돼요. 자,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데 소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20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A, B, C 해가지고요.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예요. 즉 공유지라는 거죠. 공유지.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예요. 그러면 이때 소유자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20명을. 이 20명을 사람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기록해야 되는데 20명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요. 토지대장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부피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사실 우리는 소유자가 궁금하면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가 정확한 거죠.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과세 등을 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부수적으로 기록하는 게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 때문에 두 장, 세 장, 네 장 부피가 커짐으로써 정말 보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소유자를 보고 싶으면 등기부를 정확히 보면 되는데 등기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유자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따로.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소유자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면은 이 소유자 두 사람 이상을 모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따로 공유지죠. 공유지에 소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각 소유자를 적어요. 소유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할 테니까 비록 기본적으로 그 대장에 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은 과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소유자별 그 지분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20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적어요. 토지대장에는 A 외 19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적어요. 그럼 A만 나타내요. 나머지 19사람이 보고 싶으면 공유지연명부를 따로 보라는 것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주로 토지의 표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또 기록이 안 됩니까? 방금 했네요. 소유자는 기록을 하되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자별 그 지분이 따로 기록이 안 돼요. 소유자별 지분.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은 이런 게 안 나오겠죠? 그냥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자 기록하고 끝나는 거죠. 한 사람이니까 지분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이고 두 사람 이상이면은 지분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공유지연명부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토지도 있습니다. 어떤 토지는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있고 여기가 무슨 301호다. 자, 그러면요. 301호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용권. 이런 것들을 보통 대지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 대지권은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호수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 비율은 다 틀려요.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다 틀리는 거죠. 비율이 틀려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전유 부분이요. 뭐 15층 건물이어서 30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해서 토지에 갖는 대지권 비율을 토지대장에다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겠죠. 소유자 여러 명일 때 부피가 커지듯이요.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것은 대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 대지권은 정확히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면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율을요. 과세를 위해서 토지대장에 옮겨놨을 뿐이에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또 토지대장의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 대지권이죠. 대지권. 토지에 대해서 여러 전유 부분, 여러 세대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지권을 등록하게 한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것은 대지권을 기록해 놓은 장부니까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서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기록을 해요. 따로.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에는 뭘 기록을 안 했습니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요. 이렇게 장부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보죠.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대지권 비율이 틀린 거죠. 그래서 각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각 대지권 비율. 근데 대지권 비율을 적는데 여기는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01호 이런 것들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소유하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돼요. 부분 건물 표시.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101호 사는 사람이 뭐 100분의 5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0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1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102호는 또 얼마? 103호는 뭐 201호는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 전유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토지에요.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있습니다. 자, 두 동이 있으면요. 301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1호하고 이 동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건물, 이 건물 301호냐, 이 건물 301호냐, 건물 명칭이 나와야 되겠죠. 건물 명칭. 그래서 뭐 힐스테이트, 뭐 레미안 해가지고 건물 명칭도 나옵니다. 뭐 어떤 건물에 101호가 대지권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물론 건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건물 명칭은 적습니다. 다만 건물 명칭을 적는 것은 이제 두 동 이상이 있었을 때 이제 특별한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기록돼야 되겠죠. 어떤 건물에 가동, 뭐 어떤 건물에 전유 부분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에 이렇게 대지권 이런 권리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까? 과세를 위해서죠. 과세를. 그럼 우리가 과세를 할 때요. 301호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죠. 101호에 과세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101호 소유자,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죠. 소유자를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301호가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지분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분에 따라서 대지권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다르게 과세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또 두 사람 이상이면요. 그 지분도 기록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기록합니다. 대지권 등록부. 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표시 중에서는 좌표라는 게 있었어요. 좌표. 어떤 토지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 모양은 좌표를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4개. 그러면 이제 X, Y 해가지고요. 좌표를 적겠죠. 좌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좌표를 여기다가 쭉 이렇게 4개를 적게 되면요. 4개를. 그럼 좌표는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어떤 토지는요. 좌표가 3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30개의 좌표를 토지대장에다 다 기록하다 보면은 좌표를 기록하다 보면 또 토지대장이 부피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쉽게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도 못할 이런 좌표들을 뭐 토지대장에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또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보고 싶은 사람만 따로 봐라 해가지고 이 좌표는 토지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좌표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좌표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을 좌표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점 좌표죠. 이게 경계점 좌표. 이 경계점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요. 자,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당연히 좌표가 기록이 되겠죠. 근데 좌표만 쭉 나열하다 보면은요.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이 좌표가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좌표가 여기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의 위치에 따른 그 좌표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요. 좌표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2, 3, 4 이렇게. 그럼 이제 좌표에 대한 부호가 되겠죠. 부호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 부호들을요. 이렇게 그림을 토지 그 자체 모양이죠. 자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다 해가지고요. 이 부호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줘요. 이것을 우리는 부호도라고 해요. 부호를 그림으로 그려놨다. 부호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표를 표시했을 때 그 좌표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 좌표 위치를 나타내주는 부호도가 한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3개가 한 세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좌표를 기록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는 뭐가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좌표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부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토지대장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등록되지 않는 것은요. 요 4가지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부 나올 때마다 장부의 종류를 기억하면은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저 4개를 빼고는 다 등록된다고 했는데 4개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3가지요. 3가지에는 이것만 등록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온 장부지만 이것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줄여가지고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적 공부를 만들 때는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지 토지의 공유점이냐, 몇 번지 토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이걸 먼저 특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특정은 뭐로 된다고요? 소재와 지번으로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는 이것이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모든 지적 공부 좀 이렇게 쓸까요? 지적 공부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7개죠. D장에서 지금 5개가 있죠. 5개가 있고 도면 2가지가 있는데 모든 지적 공부 7가지 모두에는 소재와 지번이 기본적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소재는 이제 뭐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과 지번을 쭉 적는데 이것을 전산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요. 소재 지번을 코드화 시켜 놓은 번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고유번호라고 하는 거죠.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소재 지번을 가지고 코드화 시켜서 번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가 있는 거죠. 이 고유번호는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의 2번째 시간에 고유번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책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고유번호의 모습은요. 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대장 구분 표시, 뭐 지적 공부의 일체성 이렇게 표가 하나 있고 위에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쭉 번호가 있고요. 바로 위로 세 번째 보시면 참고표 해가지고 고유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 고유번호가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행정구역인 소재를 가지고요. 10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행정구역을요. 코드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몇 번. 그 다음에 서울시는 구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들을요. 또 코드화시켜서 번호를 부여하고 하나의 구에는 또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코드화시켜서 부여하고요. 행정구역을 가지고요. 총 10자리로 만듭니다. 10자리. 코드 번호를 만든다는 거죠. 10자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코드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번이 있잖아요. 지번이. 그럼 지번이 총 8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자리로. 8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4자리는요. 본번을 나타내주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36의 14번째 그러면요. 136이니까 136, 0136 본번 이렇게 쓰면 되고요. 14번째니까 001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 지번을 적을 때, 이 지번을 적을 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3자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를 구별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 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숫자 8자리 앞에 또 한 자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 구분 표시예요. 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1로 돼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의 어떤 토지의 고유 번호가 앞에 10자리 있고요. 뒤에 8자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2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지번은 어떻게 될까요? 136에 14번째 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산. 136에 14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로 돼 있으니까 산자를 써야 되죠. 만약에 여기가 1로 돼 있으면은 산자를 써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9자리로 이제 고유 번호를 붙입니다. 고유번호. 그러면은 이 소재 지번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기 때문에 고유번호도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고유번호가 19자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요. 도면의 모습은요. 우리가 뒤에서 또 우리 책에도 있죠.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은 도면들이 나옵니다. 지적도, 임야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도면 안에 어떻습니까? 19자리를 써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9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목도 어떻습니까? 도면에 등록할 때는 한자로 부호화 시켜가지고 한자만 기록하는 거죠. 부호만. 여기서 고유번호 19자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면에는 고유번호 19자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장 5가지에만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는 것이지 도면 2가지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대장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에 2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자, 그러면은 도면 2가지에는 고유번호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고유번호는 소재 지번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대장 구분 표시가 있지만은 지목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유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대장 5가지에는 또 고유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유번호와 달리요. 대장에는 자, 토지 이동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요. 한 장의 토지 대장으로 전부 다 기록이 안 되고요.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토지 대장이 한 장으로 안 돼 있고 3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이. 그러면은 이 토지 대장은 3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페이지고 3장으로 돼 있는데 2번 페이지고 3장으로 돼 있는데 3번 페이지다. 이런 것들을 적어 줍니다. 이것을 이 대장의 페이지 번호다. 그래서 이걸 장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장을 딱 봤는데 장 번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3에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한 페이지가 하나 있고 뒤에 또 한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대장을 봤더니요. 대장 번호가 1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장 번호가. 그럼 이게 뭐예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1페이지예요. 이게 전부라는 의미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장 번호를 보고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주는 장 번호를 적습니다. 여기서 장 번호라는 것은요, 그냥 대장 번호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 번호가 적어요. 그럼 장 번호는 대장에만 붙이는 것이죠. 그럼 도면에는요, 장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붙이냐면요, 도면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요, 하나의 도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서초동이 이렇게 큰데 여러 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총 16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어떤 토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의 지적도를 보기 위해서 16장을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 맞춰놓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도면들도요, 여기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도면마다 페이지 번호인 도면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D장에는 D장 페이지 번호인 장 번호를 붙이고요.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인 도면 번호를 붙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면 번호는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 두 가지에만 등록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대장을 먼저 보고 경계를 알고 싶으면 지적도를 찾아가요. 근데 이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먼저 토지대장을 먼저 봤는데요. 도면을 볼 때 이 토지가 지금 몇 호 도면에 있는지를 모르면 또 16장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 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이 토지는 6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대장을 보고 지적도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요, 토지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가 붙여져 있겠죠. 임야대장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이거는 대장이기 때문에 고유번호, 장번호가 붙습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면은요, 좌표들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어요. 좌표의 위치를 부호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인접하는 토지 모양, 이런 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인접하는 토지 모양들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지적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를 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몇 호 지적도를 봐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여기도 도면번호를 붙여놔요. 이것은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번호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장이어서 고유번호, 장번호를 붙이는데 1에 1, 1에 이렇게 좌표가 뭐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지 못하면 이제 1에 1, 그러니까 2에 1, 2에 2 이렇게 장번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 이 토지가 몇 호 지적도에 있는지 또 보여줘야 우리가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도면 번호도 어떻습니까? 도면 번호도 총 5가지 기록되죠. 도면 2가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그럼 여기서요, 하나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장이기 때문에 장번호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도면 번호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5개 기록되는데 도면 2가지에는 도면 번호는 기록되지만 장 번호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거, 대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거, 도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추가해서 요게 등록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등록되는 사항을요,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게 되면요, 금방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이걸 여러 번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칠판이 없는 것 중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은 충분한데요. 좀 더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면 좋죠. 우리가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가요,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목이 등록되는 게 어디에 등록됩니까? 우리가 토지대장, 지목 시간에 했죠. 임야대장 2가지에는 정식 명칭을 등록하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4가지 지목은 등록돼요.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하고 동일한 장부에 또 등록되는 것이 축척이에요. 축척. 그래서 지목 축척은요. 이렇게 지축 해가지고 외우시든지 해서 지목과 축척은 동일한 장부 4가지에 등록된다. 이 4가지에 등록돼요. 그럼 축척은요. 당연히 도면에는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겠죠. 축척은. 근데 도면 이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축척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등록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4가지 빼고는 다 등록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니까 4가지 다 등록된다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렇게 축척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토지대장만 보고 축척을 봤더니 이것이 뭐 500분의 1이다. 아,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구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뭐 2,400분의 1이다. 그러면 좀 싼 지역이구나. 이런 걸 또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지목과 축척이 4가지에 기록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또 추가하면요.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할 때요. 자,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 기록되고 공유지원명부 소유자,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가 기록이 됩니다.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이 4곳에 기록되는데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뭐가 기록되냐면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이것도 기록이 돼요. 3가지를 기록해서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근데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은 과세를 위해서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7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즉 변경일이 기록됩니다. 변경일. 그 다음에 변경이 됐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되느냐. 매매냐 상속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과세가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변경 원인도 함께 기록을 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이것이 항상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기록되는 장부는 이 3가지가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거고 대지권이 기록되는 것은 이 3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되는 거고 좌표를 기록할 때는 좌표, 부호, 보도가 세트로 기록이 돼요. 이를 좀 우리가 세트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돼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고요. 이런 세트들을 또 기억하시면 요 세트죠. 시험 볼 때죠.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통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공유지원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통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니까 뭐가 따로 소유자 지분 동일하게 등록되고요. 대지권 관련 사항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고 공유지원명부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소유자 지분 그대로죠. 둘 다 대장이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지적공무니까 소재 지분 그대로 등록될 것이고 둘 다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는 당연히 등록될 것이고 도면번호는 둘 다 등록이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또 둘 다 등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지분이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푸셔야 이것들을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요,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내면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요, 칠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이제 하나씩 보죠. 자, 그러면 대장 5가지 등록사항을 보았는데요. 자, 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저 4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등록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공유지원명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자, 보죠. 지적공부니까 소지의 지번,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지분이 기록된다.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원인이 함께 기록된다. 이것이 기록되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번,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기록되면서 대지권 비율, 저주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소유자 지분이 기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번,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뭐가 기록된다고 했어요? 도면번호는 또 기록된다고 했어요. 도면번호. 그 다음에 좌표 부호, 부호도 이것이 기록됩니다.
자, 각 지적공배 등록상 대장 5가지가 끝났죠.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D장 5가지 등록되는 사항을 다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도면 2가지에 등록된 사항을 보죠. 자, 도면 2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초 강의 2번째 시간에 자세히 지적도를 보면 설명드렸는데 다시 이제 보죠.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60페이지를 보죠. 임야도가 있고 위에는 밑에는 지적도가 있어요. 자, 밑에 지적도를 가지고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설명드렸는데 다시 정리만 해보죠. 자, 맨 왼쪽에 십자가 표시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색인도라고 하는 거죠. 색인도. 그래서 이 도면, 다음 도면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니까 이것을 색인도 이렇게 하는 거죠. 색인도. 그 다음에 이것은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예요. 자,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여기 지적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뭘 말합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제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적공배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용인시 운학동 요 내용을 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토지들의 소재가 되겠죠. 소재. 여기 있는 토지들은 다 용인시 운학동에 있는 토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장 중 제9호 있죠. 이게 뭐예요? 운학동은 총 30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9호 도면이다. 이것이 도면번호가 되는 거죠. 이것이 9호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 색인도 가운데 9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이 도면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보라고요? 10호. 아래쪽의 도면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보라고요? 15호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색인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척이 있죠. 축척이. 자, 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하나씩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도면을 보시면서 연상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따로 외우면 안 돼요. 계속 도면을 보면서 연상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외곽선이 있죠. 외곽선. 이것을 우리는 이 도면의 외곽선이니까 도곽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도곽선. 그 다음에 도곽선에 보니까 여기 숫자가 있죠. 숫자. 도곽선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곽선 수치라고 하는 거죠. 도곽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 도곽선 수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 도면만 보고는 실제 거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 빼면 되는 거죠. 이 숫자에서 이 숫자 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작게 되어 있지만요. 오른쪽에는 24만 9천 뭐예요? 잘 안 보이네 저도. 500인가요? 600인가요? 위에 있는 걸로 보죠. 위에 있는 임야도예요. 임야도. 임야도를 보죠. 자, 오른쪽에는 15만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14만 7,6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라는 거예요? 240m라는 것이고요. 아니죠? 2,400m죠? 2,400m라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이게 가로는 몇 m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12만 3천이고 왼쪽에 12만이니까 여기는 3,000m라는 거죠. 여기는 2,400m, 여기는 3,000m다. 실제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도곽선 수치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경계가 있는 거죠. 선이 경계가 되죠. 그 다음에 30천 이렇게 돼 있어요. 30천.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지번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전은 지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지번과 지목이 또 이렇게 등록되죠. 물론 이때 지목은 부호로 등록되는 거죠. 부호로. 자, 이런 것들이 등록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끝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도면을 연상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 위를 보니까요.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적도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적도는요.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즉, 좌표도 구해져 있는 지적도는요. 여기에서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3개가 추가되는 것이요. 3개가. 첫 번째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한 다음에 여기에 제명 끝에 어떻습니까? 좌표라고 적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수치로 돼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좌표라고 적습니다. 좌표로.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도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면은요,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할 때요, 원칙적으로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면은요, 토지면 어떻습니까? 절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해서는 안 되죠. 이때는 어떻게 측량해야 돼요?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해야 돼요. 따라서 혹시나 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혹시라도 측량을 할까 봐요. 오른쪽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측량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뭐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좌표에서 측량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도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토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만약에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은 이 2개 이외에 공유지연명부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대지권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면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대지권 등록부가 또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됐다는 것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하나 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요게 있다고 해서 도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네모 반듯반듯 돼 있죠.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그마한 어떻습니까? 숫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들이. 뭐 아주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뭐 22.6일, 6일인가요? 8일인가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뭐 28.6일이다 그러면 28.61m니까 정확히 말하면 28m 61cm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경계점 간의 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도면에는요, 도면에는 좌표, 지문 끝에 좌표, 도각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또 추가로 등록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도면에서는요, 요게 이제 다 이제 보이는 것인데, 또 도면에 또 등록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길이 크게 있어가지고요, 뭐 동그라미 하나 해가지고 사거리마다요, 숫자가 있죠. 여기 10,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9, 동그라미에서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뭘 나타내냐면요, 이것은요, 일반적인 지적도에 대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것이요, 지적 기준점 위치를 나타냅니다. 측량을 할 때는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측량하는 기준점,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에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또 등록이 돼요. 자, 일반적인 지적도에도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적도인데 지금 왼쪽에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또 등록이 돼요. 일반적인 지적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지금 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하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요, 여기 토지 소유자고 여기 토지 소유자야. 실제 토지에는요, 선이 그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도면에는 건물 위치는 없죠. 건물들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요, 이 토지 소유자고 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토지에, 이제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질 않아요. 이거는 갑이 소유, 여기는 을 소유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내 토지를 밟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토지를, 을의 토지를, 다시 말해서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해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가지고요, 이 건물이 이 경계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했더니요, 이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다행히. 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건물의 위치를요, 정확하게 도면 위에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넘어갔으면 넘어갔다라고 표시를 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지적도에는 이런 지상 건축물의 위치들도 등록되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건축물이 위치가 안 나오고 때로는 도면에는 지상 건축물의 위치들도 등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모든 지적도에 다 등록이 됩니다. 도면에. 그래서 지적기준점의 위치나 지상 건축물의 위치도 때로는 등록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면 두 가지예요. 등록되는 사항도 제가 모두 본 거예요.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여러분이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았어요. 그것은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는요, 총 그러면 이렇게 7가지만 있느냐?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 지적 공부는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7가지가 있는데요.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멸실될 가능성도 있고 헐거워질 가능성도 있고 종이로 되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지적 공부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적소관청을 직접 가서만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전산화를 시켜 놓습니다.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전산화를 시켰어요. 자, 전산화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분실될 위험도 없고요. 뭐 헐거워질 이유도 없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한 표현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라고 해요. 지적 공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하나가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총 몇 개가 있어요? 8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 여기서 등록되는 사항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이것을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보면 될 것이고, 내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라는 걸 알면요, 공유지원명부를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49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공부의 종류, 관리 공개 있는데 종류만 좀 보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49페이지 먼저 하단해 보죠.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가지가 있죠. 여기까지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예요.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한다. 근데 가로 읽어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전산화된 것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총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지적 공부의 종류를요, 여기 선생님은 대장, 도면, 대장 4가지, 도면 2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계점 좌표 노브를 따로 빼가지고 대장과 도면은 중간 위치로 빼놓으셨는데요. 우리는 경계점 좌표 노브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대장에 포함을 시키세요. 이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경계점 좌표 노브에 당연히 대장이기 때문에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경계점 좌표 노브는 대장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등록되는 사항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해가지고 지적공부의 보존 및 반출은요, 우리가 지적공부의 먼저 종류와 등록사항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요, 53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여기 그 저자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어가 있는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는 그 강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강의 자료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수업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열어보셨으면요. 자, 보죠. 지적 공부의 종류 하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이제 가시적, 눈으로 보이니까 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건 밑에다 전산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로 된 것에는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곳으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했던 것을 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표로 보죠. 표로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통해서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왼쪽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위에는요. 등록되는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소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7가지 다 등록되는 거죠. 자, 우리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 7가지의 등록사항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모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니까 지목 축척이 있죠. 자, 지목 축척은 우리가 여기에 써져 있었죠. 지목 축척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세요. 지목 축척을. 자, 지목과 축척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물론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은 부호로 등록되고요. 2가지만 등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있는데 자, 면적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칠판에. 그럼 무슨 의미예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는 것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요. 우리 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칠판에 없는 것들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토지 이동 사유. 토지가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부수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뭐 토지 등급. 지금 칠판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자, 이런 장부들은요, 필요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 필요한 만큼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자, 그래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 보시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배만 등록되고요. 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원인을 함께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배만 등록된다. 다만 소유권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되지는 않고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배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는 이제 또 이렇게 세트로요. 묶으시면 돼요.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된다.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번호가 있으면은 도면에는 이제 도면번호가 있죠. 도면번호는 도면 2가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타에서요. 여기는 그 장부에만 기록되는 것인데 방금 설명드렸죠. 면적 이외에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고요. 공유전명부에만 특별히 더 등록되는 사항은 없고요. 자, 대지권 등록배는 이 3가지가 등록되겠죠.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치. 그 3가지는 대지권 등록배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좌표를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부호보호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호보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배만 기록된다. 그 다음에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 해가지고요. 우리가 도면을 연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은 색인도 있고요. 제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런 위치,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잘 안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에는 어떻습니까? 비치 지역에는 제명 끝의 좌표,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 3가지가 추가로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책을 가지고요. 책에서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서 53페이지 보시면은요. 방금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표보다는 제가 나눠드린 표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해가지고요. 자, 넘기시면은
54페이지 하단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견본이 있고 자 오른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상에서 양가로 2번에 있죠. 2번에 있죠. 저기 등록상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은 공유지연명부가 있는데 공유지연명부의 견본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공유지연명부는 첫 번째 줄에 있죠. 토지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그때 만드는 장부로서 밑에 등록사항도 우리가 했죠. 요게 등록이 됩니다. 방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요. 넘기시면은 58페이지 하단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의 견본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대지권 등기가 됐을 때 먼저 대지권 등기 권리니까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됐을 경우에 이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든다. 그럼 오른쪽 양가 2번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요. 방금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재 지번이 있죠. 대지권 비율이 있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요. 세트로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3번에 대지권 비율 있죠. 왼쪽에. 그러면 대지권 비율 적을 때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어떻습니까? 2에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3에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편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왼쪽에 일반적인 기재사항에서 소유자 기록된다고 했죠. 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데 소유자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원인이 함께 세트로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5번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보니까 소유권 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고유번호. 자, 이건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고유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어떻습니까?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나오죠. 고유번호, 장번호.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도면 우리가 방금 보았죠.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적주의 축척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면적할 때도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지금 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가지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위에서 나타내는 지적 공부를 말한다. 그래서 밑에 양가 2번에 등록사항 이렇게 있는 거죠. 등록사항.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들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특히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7가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와 관련된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